그거를 네네네네. 일단 다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그 휴대폰 수거 과정이 아니라 배출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죠. 사실 소비자들이 배출하시는 문제 부분이고요. 그게 수거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지 배출자가 배출만 잘해주시면 수거해가지고 온 거라고 제가 배출하는 특성이 여기 수도권 자원순환센터는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센터 이런 홍보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수도권 자원순환센터 1층, 2층에는 이제 교육 홍보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 사정 때문에 저희가 접수받는 거에 좀 제한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프라인으로서 이제 좀 이렇게 자료를 드리고 교육을 하면 좋은데 좀 제한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전자제품 회수 재활용을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요. 저희가 회수 재활용하는 업체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활용 기술 개발, 사회 공헌 활동, 그리고 뭐 학회나 포럼 같은 이런 정책 연구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런 목적으로다가 여기 수도권 자원순환센터에 홍보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현재 우리가 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전자제품의 수가 약 2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제품이 나오면 더 많이 쓰여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전자담배라는 것도 생겼고요. 그리고 드롤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요새 좀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도 전자기기가 많아졌죠. 예전에 우리 뭐 딱지치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새는 다 전자기기 같은 거 갖고 놀면서 놀잖아요. 그리고 뭐 조그만한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GPS니 뭐 하면서 취미 활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자기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자원으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자원의 양은 약 5.8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무게로 칠 때는 가장 많은 양이 이제 고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플라스틱, 그 밖에는 이제 우레탄, 뭐 기타 비철, 구리, 은, 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은 우리가 쓰고 버리는 일명 포장재라고 하는 유리병, 공병, 플라스틱, 용기, 비닐, 아니면은 종이 이런 단일 재질이 아니라 복합 재질로서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각각 안전하게 재질별로 먼저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나서 2차 재활용하는 공장에서는 다시 자원으로서 환원이 될 수 있게, 자원순환이 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배출된 거를 회수해서 갖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통해서 냉매관을 통해 가지고 냉장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저희가 꾸며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전자제품이 이제 냉장고, 세탁기, TV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제품은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 플라스틱, 비철, 유리, 알루미늄 등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이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플라스틱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리는 거 플라스틱에도 페트병 따로 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닐도 따로 버리고요. 또 어디 좀 심한 데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과 색깔이 없는 플라스틱 용기를 구분해서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플라스틱은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작게 하면 10가지, 많게 하면은 뭐 몇십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전자제품도 쓰여지는 플라스틱 재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또 그 플라스틱을 또 재질별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재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냉장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장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음식을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게 해주는 되게 소중한 제품입니다. 모든 집에 거의 한 대 아니면 또는 두 대,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어서 뭐 3대, 4대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웬만한 식당에도 냉장고가 어마어마한 크기가 다 있기 때문에 냉장고는 거의 뭐 한 사람당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냉장고가 가장 큰 특징은 차갑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지구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지구 온난화 물질이라고 하는 냉매 가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뭐 CFC 가스, HFC 가스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냉매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런 냉매들이 그냥 대기 중에 방출이 되면은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편차를 좀 가중시켜서 여름에 좀 과하게 덥고 겨울을 과하게 춥게 만들기도 하고 이상 기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뭐 사막에 눈이 내렸습니다 뉴스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냉매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냉매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냉장고를 버리실 때는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냉매가 쓰이는 가전제품에는 대표적인 게 냉장고, 에어컨이 있고요. 제습기도 사실은 냉매가 들어갑니다. 예, 제습기에 선풍기 달면 에어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습기에도 들어가고 일부 가전제품에 조금씩 들어갑니다. 냉장고 한 대에 들어가는 냉매 양은 약 130g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 130g이 얼마 되진 않은 양이지만 이렇게 냉매 가스 안으로서 냉장고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런 냉매들은 주로 어디 있냐면 이렇게 냉장고 하단에 있는 아니면 일부 제품 상단에 있는 이제 컴프레서 안을 통해서 냉매관을 통해 가지고 냉장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명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렇게 물건 보관하듯이 냉장고도 주변부는 다 이렇게 단열재 우레탄이 있습니다. 이 우레탄도 무게는 얼마 나가지는 않지만은 부피적으로는 냉장고 전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단열재는 재활용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불법적으로 해체하시거나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은 보통 소각을 하세요. 그냥 잘 타니까. 그렇지 않고 국내에서는 요거를 단순하게 소각하지는 않고요. 열 원료로서 좀 SRF라고 하는 연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다시 에너지로서 회수할 수 있게 연료화를 하고요. 또 냉장고가 가정용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에 따라 좀 다른데 안에 있는 선반들이 철로 된 게 있고 유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각각 재질별로 다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세탁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탁조가 있고요. B나 아니면 기본형 세탁기에 적혀 있는 걸 이어서 세탁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탁기가 예전에는 일명 통돌이 세탁기 많이 쓰셨죠. 지금은 거의 드럼 세탁기 많이 쓰실 겁니다. 아직도 드럼 세탁기만 그러니까 뭐 드럼 세탁기가 좋은 거 아니냐 해서 많이 쓰시지만 사실 빨래는 통돌이가 더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돌이를 아직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드럼 하는 거 통돌이용 해서 두 가지로다가 분리해서 재활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돌이와 드럼형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 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세탁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탁조가 있고요. 안에 모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쇄회로 기판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기 때문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물이 묻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코팅되어 있고요. 그 밖에 뭐 배관 호스라든지 급수, 전장품이라고 해서 기타 부속류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걸려 있는 거는 이제 드럼 세탁기 조를 가져다가 이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드럼 세탁기나 아니면 기본형 세탁기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인버터 모터, DD 모터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모터가 10년 이상 되게 튼튼한 모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터들은 이렇게 벨트가 있고 돌아간다 생각하는데 사실 인버터 모터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모터 자체가 돌아가는 통 자체가 돌아가는 형태로다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이 잘 안 납니다 해서 상품들을 많이 합니다. 뭐 흔히들 뭐 DD가 좋아요, 인버터가 좋아요, 똑같은 겁니다. 형태만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기는 요 DD냐 인버터냐 확인만 되시면 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세탁기구나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TV 형광물질이라든지 힌지라든지 다른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원까지 네, 이어서 TV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활용업자들 입장에서는 TV가 조금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CRT TV라고 해서 유리 브라운관 TV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3년, 4년 동안 이제 LCD TV라고 해가지고 그걸 쓰다가 지금은 LED 패널 LED TV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그렇게 형태가 바뀌고 구조적인 게 바뀌면 재활용업자들은 그거에 맞춰서 또 재활용 기술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 한 개의 형태가 이렇게 쭉 가면은 제일 좋은데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면은 재활용업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있고요. 또 두 번째, 생산자들은 나 이제 올해부터 LED TV만 만듭니다 해서 출시하면 되는데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CRT TV, 브라운관 TV가 2014년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됐어도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브라운관 TV는 나오니까 그 재활용하는 기술을 다른 걸로 돌리지를 못하고 계속 갖고서 그걸 해야 돼요. 좀 어쩔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뒤에 발출되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오지만, 그래서 아직도 CRT TV는 여기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CRT TV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형광물질이라든지 힌지라든지 다른 그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유리랑 뒷유리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원까지 해소를 하고 있고요. LED TV, LCD TV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전면부가 패널이고 BLU라고 하는 백라이트 유닛만 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사람이 다 일일이 나사를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좀 많이 나아졌지만 나사 하나만 풀어도 해체가 되는 전자제품과 나사가 100개가 있는 전자제품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나사 하나인 게 되게 재활용하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그리고 시간당 처리량도 많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사 개수도 줄여가는 게 하나의 제품 기술 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제조하는 사가 스스로 이거를 평가를 하고 개선하도록 법적으로 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전자제품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소개하는 곳입니다. 전자제품을 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올바르게 버려주셔야지 저희가 그거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버리는 3가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좀 더 편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 1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전제품을 샀을 때 배송기사가 집으로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샀으면은 그 냉장고를 배송 설치해주는 기사분이 오실 건데요. 그분한테 내가 사용했던 제품을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요새는 물건을 구매할 때부터 집에 버리실 폐가전이 있으십니까? 뭐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마트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있으시면은 신청하시면은 그 배송기사가 냉장고를 설치를 하고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무료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599-0003이라고 해서 폐가전 무상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기에 전화하셔서 날짜와 시간을 예약을 하시면은 저희 공제조합 직원이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버리고자 하는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작은 USB나 뭐 전화기 이런 거 작은 거는 아니고요. 이제 중형, 대형 위주로다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어요. 작은 거를 수거를 그렇게까지 하면은 사실 이동하면서 CO2 발생량이나 이런 게 더 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더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거는 또 어떻게 버려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까운 하이마트, 베스트샵, LG, 삼성 디지털 플라자 이런 가까운 전자제품 매장에 가서 버리시면 됩니다. 거기에도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서 버릴 수 있는 그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핸드캐리어 가전제품은 그런 데 방문하셔서 버리셔도 무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던 방법인데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방문하셔가지고 아니면 근처 요새는 마트에서도 파는 그 쓰레기 종량제 스티커라는 게 있습니다. 스티커. 배출 수수료를 납부를 하시고 그 스티커를 버리시는 전자제품에 붙이셔서 지정된 장소에다가 이동해서 배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좀 불편한 점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돈을 내고 버려야 된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을 해야 된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극에서부터 들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싣고 나와서 그 수거장까지 이동을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공제조합에서는 1599-0003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것도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사실은 무상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버리시는 방법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거된 폐가전 제품은 이제 운반을 해서 중간 집화장이라는 곳에서 아니면 물류센터에서 보관이 되고요. 큰 차량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업체로다가 인계되고 있습니다. 대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2군데의 재활용 센터가 있고요.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약 60개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개사가 저희 공제조합이랑 계약을 맺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반된 재활용들은 각자 지역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많이들 예를 들면 안양에서 나온 것들은 안양의 어느 업체가 가져가고 안양의 어느 업체가 재활용하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국이 230개 지자체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양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지만이 재활용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동네의 재활용업 결국 폐기물 처리업이죠. 이거 들어오는 거에 대한 님비 형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 님비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사실 이런 재활용업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제조합에서는 좀 물류 효율화라고 해서 사실 뭐 강릉에 있는 게 부산까지 가고 하면은 거리도 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돈도 많이 들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근거리 원칙으로 해가지고 가까운 재활용 업체에다가 인계해서 그쪽에서 재활용이 할 수 있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 재활용된 게 어느 정도 재활용이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재활용된 양을 보면은 사실은 이 재활용에 관련된 제도는 2003년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도입되면서부터 관리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 시장에 맡겨서 알아서 재활용하는 거였고 그때는 재활용에 관점을 두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동네 쓰레기를 빨리 치워주세요. 치워달라는 수거, 처리에 대한 목적이었지 재활용에 대한 개념은 그 당시에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다가 2003년도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활용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자원순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좀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인구 1인당 전자제품 재활용 양은 인구 1인당 1.2kg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까지 왔을 때는 인구 1인당 7kg까지 해서 저희가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배 정도의 양이 재활용량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된 거를 합쳐보면은 저희가 철 같은 경우에는 파리 에펠탑, 철로 된 에펠탑 그 무게로 쳤을 때는 에펠탑에 약 160개 정도 되는 양을 지금 철은 재활용했다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립 소각은 좀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묻는다고 해서 전자제품이 썩는 건 재활용된 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돈으로 가치로서 환산을 할 경우 그리고 환경적으로 계산을 할 경우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자원으로서 재활용된 거는 현재 약 2천억 원 정도 이제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자원을 거의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곧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원을 대체하는 효과가 약 3,6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방법은 매립을 하거나 땅에 묻거나 아니면 불로 태워서 하는 소각밖에는 방법이 없죠. 뭐 예전에는 해양 투기를 하면 되지 않느냐 바다가 근데 사실 해양 투기는 버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립과 소각을 대체하는 효과로서 볼 때는 약 5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매립 소각은 좀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묻는다고 해서 전자제품이 썩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이 부족하니까 뭐 땅을 헤디쳐서 재활용될 거는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자제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부적절하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 돼야 되는 품목 중에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경적으로 환산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을 통해서 CO2를 감축을 한다고 산정을 했을 때 제주도 면적이 약 5배 정도의 CO2를 지금까지 감축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의 많은 나무를 이렇게 심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이 진행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녹음 좀 느리게 하는 건데 점점 몸이 앞으로 가죠? 네. 네, 몇 점인가 보겠습니다. 다음 전화센터는 냉장고, 세탁기, TV, 재활용 라인이 있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재활용 공정 라인에 올라가게 돼서 처음에 사람의 손으로다가 전처리 안에 있는 선반이라든지 뭐 도 사이에 있는 고무 패킹 이런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냉매를 꼭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냉매가 들어있는 컴프레서를 다이스를 통해 가지고 안에 냉매를 최대한 회수를 해가지고 그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저희가 인계를 해서 냉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처리 사람의 손으로 과정이 끝나면 이제 기계가 처리하는 후처리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기계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큰 물질을 작은 크기로다가 분쇄 파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쇄기 2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50mm 이하로다가 분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처리가 된 것들은 이렇게 기계에 들어가서 파분쇄, 갈리게 된다고 해서 갈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파분쇄가 되면은 우레탄, 플라스틱, 고철, 알루미늄, 구리, 기타 등등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 물질들 특징에 맞춰서 저희가 기계로다가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온 것들 중에서 철 같은 경우에는 자석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철을 골라내는 자력 선별기를 통해서 철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냉장고 겉면 단열을 위해서 들어가는 우레탄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레탄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처럼 가볍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기 같이 석션 빨아들이는 무게차를 이용해서 우레탄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게 이제 우레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주로 대부분이 플라스틱과 비철,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ABS냐 아니냐까지 해서 플라스틱 재질 선별까지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금속이냐 아니냐를 먼저 선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계로다가 파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뚝뚝뚝뚝 튕겨서 나가는 게 이제 선별되어 버리는 이제 고철, 비철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선별된 비철 같은 경우에는 구리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다음 단계에서 선별을 한 번 더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도 ABS냐 아니냐가 나눠지기 때문에 ABS와 아닌 것들을 각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계의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 사람이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질 파장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ABS와 아닌 것들을 기계로다가 각각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TV가 먼저 이쪽이 입고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CD, LED TV가 있고 CRT, 브라운관, 유리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재활용 방법이 다른데요. LCD, CRT TV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 나사를 일일이 다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CRT TV도 외장, 파워킹이라고 하는 외장전에 이렇게 사람이 해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CRT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뜯으면 옛날 표현으로 하면 전자총이라든지 안에 코일이라든지 뭐 오디오 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살이 복잡하게 있는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제거를 하고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유리, 뒷유리를 분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앞유리, 뒷유리를 분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유리이기 때문에 그냥 깨면 되지 않느냐 하면 되는데
깨면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안에 있는 게 손상이 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마구 깰 수는 없고요. 저희가 미끄럼선을 이용해서 유리를 녹여가지고 안유리 비닐을 저렇게 절단을 합니다. 절단을 하면 그 안에 힌지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잡아주는 또 물질이 있어요. 철 같은 니켈이 주성분인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CRT TV 안쪽에는 형광물질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광등께는 하얀 물질 날리는 것처럼 똑같이 TV 안에도 형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광물질을 청소기 같은 걸로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안유리와 뒷유리를 각각 그 다음 재활용 업체로다가 전화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쇄기 2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50mm 이하로다가 분쇄를 하고 있고요. 이용을 해가지고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람이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질 파장 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ABS와 아닌 것들을 기계로다가 다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CRT-TV도 외장, 하우징이라고 하는 외장재는 이렇게 사람이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 때문에 그냥 깨면 되지 않느냐 하면 되는데 깨면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안에 있는 게 손상이 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마구 깰 수는 없고요. 저희가 미끄럼선을 이용해서 유리를 녹여가지고 우리 형광등 깨면 하얀 물질 날리는 것처럼 똑같이 TV 안에도 형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광물질을 청소기 같은 걸로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안유리와 저희가 아무리 안유리를 해도 저기에다가 하면은 저기도 재활용한다는데요. 저기서 5만 원 준다는데 여기는 얼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세탁기, TV 라인이 각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물질들도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철이니까 철끼리 다 되지 않느냐, 플라스틱이 다 되지 않겠냐 하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거에 맞춰서 또 다 재활용을 각각 해야 됩니다. 재활용 구조라는 게 물질별로 다 각각 하지 않으면은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제품으로 하는 그 기준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섬세하게 좀 하고 있고요. 먼저 냉장고부터 말씀드리면 전처리 과정에서 사람이 손으로다가 제거하는 품목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선반 플라스틱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도 투명이 있고 불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각각 하고 있고요. 콤프레서 아까 냉매 제거를 하고 있고요. 인쇄 회로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따로 사람이 손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기계에 들어갈 경우에는 좀 다른 거에 섞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그 밖에 조그만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트랜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그만 구리관이라든지 웅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단열재, 이런 단열재가 부피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재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안에서 보이는 이런 스테인리스 통만 있는데 이 스테인리스 통을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도 상당한 양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탁기의 가장 핵심이 모터류, 그 중에서 요새는 거의 다 인버터를 쓰시기 때문에 이 인버터도 지금 보시다시피 붙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각각 물질별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부속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전장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뜨거운 물, 냉물, 차가운 물을 섞어주는 기능을 한다던가 인쇄로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방수가 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있어서 각각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계에 들어가서 선별이 되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는 이제 기계가 작동하는 것만 보셨는데 기계에 들어가서 기계가 선별한 것들을 이쪽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고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크기로다가 고철로다가 나와서 요거는 2차 가공 업체로 가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용광로, 제철 업체로 가가지고 그쪽에 그 고철로서 다시 우리가 쓰고 있는 철 제품, 철강 제품으로서 되어 있고요. 아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질별로 선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PP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렇게 ABS 같은 경우로 나가서 재질별로 선별이 돼야지만이 크게 문제없이 다시 플라스틱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이제 구리도 이렇게 기계로다가 선별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도 각각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서는 주로 고철,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PP와 ABS 이렇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재활용된 것들을 많이 공개를 안 해요. 특히 하부 케이스,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이런 데에 들어간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된 것들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많이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재활용된 것들을 많이 공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재활용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고 안 좋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요. 또 재활용된 품목들은 좀 그런 기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뭐 이렇게 세탁기 하부 케이스,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이런 데에 들어간다던가 에어컨 커버, 아니면 냉장고 덕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그런 플라스틱에는 재활용품이 들어가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쪽에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물질에다가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제조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고조되고 관심이 커진다면은 앞으로는 아마 많은 제조사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뉴스 난 거에도 뭐 자동차 여기 플라스틱은 재생 플라스틱을 많이 씁니다라고 해서 TV 광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도 이렇게 자원순환, 재활용이라는 게 우리 일상 속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버려 주셔야지 저희가 또 잘 회수해서 잘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치가 다르죠. 왜냐하면은 통계청에서도 봐도 일단 버블을 종량제 봉투와 같습니다. 폐가전제품 수거 시스템 구축을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는데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수거 시스템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으로. 전국이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폐가전을 배출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법으로? 네. 자원순환기본법. 종량제 봉투와 같습니다. 네. 폐가전제품 수거 시스템 구축을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는데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수거 시스템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조그만 핸디 가전? 뭐라고 해요? 네, 그렇죠. 네, 핸디 가전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대형 가전은 물건을 구매를 하면서 이제 수거해가는 대부분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을 통해서 아마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 두 번은 이제 소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주요 그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형 가전은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수거함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매 대리점도 거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품이랑 같이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선별장이라는 곳으로 다 갑니다. 공병, 유리병, 뭐 아니면은 플라스틱, 비닐, 그거와 종이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전자제품도 같이 가면은 선별장 안에서 전자제품만 골라내요. 그것만 아니에요. 그건 노숙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보면 따로 그 소형 가전 배출함은 없어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안양은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리고 소형을 한 데가 없는 걸로 저희가 이제 현황을 파악을 했어요. 엄청 많죠. 휴대폰 수거와 관련한 이야기들일까요? 요거 모으시느라고